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소방시설법이라고 해서요.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파트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법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해보니까 양이 많지 않죠? 근데 이제 암기할 부분 이제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절대 미루시면 안 돼요. 학개론도 마찬가지고요. 법규도 마찬가지고 절대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에 나한테 맡기면 절대 안 돼. 오늘 할 건 오늘 딱 끝내고 아셨죠? 그 다음날 또 다른 걸 하든가 해야지. 절대 다음날로 미루지 말아라 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시설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진행을 할 텐데 이 시설법이 시간이 좀 길 거예요. 강의할 때.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시험 범위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아셨죠? 그래서 여기를 하는데 먼저 이 법은 여기에 대한 법이에요. 소방시설. 그죠? 이 소방시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설치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설치만 하고 땡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소방시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또 여기에 이제 문제는 없는지 맞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유지와 관리가 또 들어가 줘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방시설에 대한 게 가능한 거죠. 그죠? 사용도 가능한 거고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소방관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이요. 이게 실제로 특정 소방대상물에 나갔을 때 기본적으로 보는 게 제일 포인트가 얘입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게 될 거고요. 맞습니까?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저하고 또 정리를 하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는데 총칙이 있고 뭐 설치관리 방염이 있고 자체점검 그쵸? 관리사 관리업 품질관리 보칙 마지막에 벌칙까지 쭉 들어가 있죠. 그럼 같이 여러분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자 항상 1조는 뭐다? 목적이다.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이 법은 특정 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와 소방용품 성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자, 이 특소물, 제가 보통 특소물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특소물 또는 그냥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여기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얘를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할 거고 소방용품,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 건담 좋아하십니까? 건담? 제가 건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는 건담이 진짜 진열장에 꽉 차 있었어요. 비싼 것부터 싼 것까지. 진짜로.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 초기까지는 제가 건담을 정말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애들이 나오니까, 애들이 태어나니까, 애들이 그걸 이제 장난감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만지고, 부러뜨리고, 딸내미들인데도 그렇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더더욱 시간도 없어요. 앉아서 뭐 건담을 이렇게 맞추고 있거나 이러기도 쉽지가 않아서 요즘은 조금 힘든데 예전에 정말 어떻게 보면 막 이만한 거 있죠. 막 이만한 것도 막 사서 전시하고 막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은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왜 시간이 걸리냐면 그 파츠 있죠. 조각 하나를 설명서를 보고 하나하나 맞추고 그리고 그거 도색하고 막 이런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거기 건담에 가보면 이 파츠를 다 맞춰서 건담 하나를 만든단 말이에요. 파츠가 결국 조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방시설 있죠. 얘가 이제 건담이라고 생각하면 이 소방용품이 뭐냐면 파츠야, 파츠. 조각. 이 조각들이 모여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소방시설을 만드는 거야. 파츠가 모여서 건담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소방용품을 우리가 조립을 하면 소방시설이 나온다. 즉 소방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요소, 걔가 이제 소방용품입니다. 아셨죠? 자, 걔네들에 대한 성능관리래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설치관리,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관리. 자, 이거를 규정을 한대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갔을 때 뭐를 한대요? 공공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겠대. 그리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공공의 안전, 이게 기본법에 가보면 안녕이었거든요. 근데 여긴 뭐예요? 안전.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좀 해주실 때 조금 차이가 있구나
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잘 정리하시고 넘어가 주시고. 자, 다음에 가보면요. 2조 한번 가볼까요, 우리? 2조. 자, 법 제2조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1호부터, 자, 지금 몇 호까지 나와 있습니까? 거기 가보면 7호까지 나와 있죠. 이 1호부터 7호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소방시설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은 5가지를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불을 끄는 무슨 설비? 소화설비. 그죠? 불이 났을 때 알려주는 경보설비. 그리고 사람들이 도망을 가거나 또는 인명구조를 위해 사용하는 피난구조설비. 그리고 물을 쓸 수 있는 소화용수. 그 밖에 소방관들이 쓰는 소화활동.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소경피활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소경피소소라고 해도 되는데, 그럼 소자가 너무 많아서 그냥 소경피활용, 소화, 경보, 피난, 용수, 활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5가지고 얘네들에 대한 자세한 가지수는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즉 어디? 시행령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2번째. 소방시설 등이란 등이죠. 소방시설을 포함합니다. 즉 소, 경, 피, 활, 용. 요거를 포함해서 플러스 비상구.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이제 비상시에 나갈 수 있는 출입구겠죠.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자, 여기도 뭘로 정한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그럼 이 대통령령에 가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방화문이나 방화 셔터 이런 거 들어가요. 자동 방화 셔터 이런 애들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방시설 등이라고 얘기한대요.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리고 방화문,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셔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리고 3번째, 이제 특소물. 자, 특소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여기 보십시오.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소방 대상물이 뭐였죠? 소방 대상물? 답해보세요. 기본법에 나왔잖아요. 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건축물, 차량, 선박, 그리고 또 선박 건조 구조물. 맞습니까? 뭐 인공 구조물, 그 밖에 뭐 인공 구조물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소방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물이 소방 대상물이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 내가 소방 대상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건축물이죠. 건축물 안에 얘를 넣었대요. 소방시설, 즉 소화, 경보, 피난, 용수, 활동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대. 맞습니까?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소화 설비도 설치할 수 있고 경보 설비도 설치할 수 있고 또 말씀드렸던 활동 설비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얘 이름이 뭐냐면 특정 소방 대상물. 아셨죠? 자, 근데 이 소방시설을 그냥 막 설치하지 않거든요, 절대.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건물에는 소방시설을 조금 빡세게 많이 넣어줄 거고, 그렇지 않은 건물,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면 조금 안전한 건물이죠. 그런 데는 소방시설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런 데는 좀 간소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 소방 대상물에 뭐를 우리가 고려를 하냐면 규모, 그죠? 면적이죠. 또는 용도. 그러니까 용도라는 건 이제 여기가 위험한 용도인지 또는 안전한 용도인지,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수, 수용 인원. 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뭐를 설치합니까? 얘를 설치합니다. 맞습니까? 소방시설을 설치하죠. 그래서 이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는 소방대상물이 이름이 뭐라고 꼭 알고 있어야 돼? 특소물. 소방대상물과 특정 소방대상물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O예요? X예요? BX죠. 그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뭘로 정한대요? 그래. 대통령령으로 정한대. 맞습니까? 시행령으로 정한답니다.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특소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또 뒤에 가보면요. 이게 또 짜증나요. 이게 30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 하다가 지치는 거야. 와, 이게 30개인데 30개가 아니야 또. 한 개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분류에 한 4, 5개가 붙거든요. 4, 5개가 뭐예요, 여러분들? 20개, 30개 붙는 애들도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보다가 짜증나는 거야. 에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일단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1회독 때는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엄청 많아요, 이게. 네 번째, 화재 안전 성능.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한대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또는 이제 미리 뭐를 할 수 있는, 예방을 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소방 대상물의 재료, 공간, 설비 등에 요구되는 뭐다? 안전 성능이다. 얘 이름이 뭐다? 화재 안전 성능이다. 맞죠?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5번의 이름이 뭐예요? 성능 위주 설계.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특성, 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한대요. 전부 다 고려를 해서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를 확보하게 한답니다. 화재 안전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 소방 대상물을 특별하게 설계하는 게 성능 위주 설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설계하는 사람 자체가 이게 좀 있어야겠죠, 실력. 왜냐하면 재료, 공간, 이용자, 특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고 공학적인 방법으로 뭔가 위험성도 평가하고, 그죠? 그래서 실력이 높은 사람, 소방 쪽에서 기술사. 근데 기술사 자격증이 이게 쉽게 따는 자격증이 아니거든요. 보통 공부를 하시면 최소 3년, 길게는 10년 요때 합격하는 자격증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최상위 자격증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내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거에 맞춰서 설계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에 맞는, 어떻게 보면은 법에, 어떻게 보면 법도 당연히 지키고 그 이외에 어떤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설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설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성능 위주 설계에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뒤에 가보면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 나와요. 그때 요 대상에 대해서 정리를 저하고 잘 할 거고요. 화재 안전 기준. 요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설치 기준이에요. 설치 기준. 그럼 이게 뭐에 대한 설치 기준이냐면 요거예요. 내가 소방시설을 실제로 건물에 설치할 때 몇 메타마다 설치할 거고 그 기준이 여기 다 나와. 화재 안전 기준. 근데 화재 안전 기준이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으로 나뉜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합쳐서 우리는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한다라는 거 정도 지금은 보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7번. 소방용품. 보세요.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구성품이라고 제가 아까 파츠라고 얘기했죠.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기기. 대통령령으로 정한대. 이것도 대통령령 시행령 별표 3에 나와요. 됐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밑에 넣어놓은 이게 뭐냐면 셔터, 방화 셔터. 근데 이 방화 셔터가 어디 맞냐면요, 이렇게 노란색 띠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놓거든요, 표시를. 근데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1층. 특히 1층. 왜냐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보이는 데가 1층이니까. 그럼 1층에 뭐가 있습니까? 보통? 화장품. 그죠? 향수. 이런 거 있죠. 그쵸? 그리고 잡화. 그리고 명품 매장. 이런 거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 여성분들이 주 고객층 곳이 대부분 1층에 있거든요. 왜냐면 남자들은 여러분들 본인이 만일 예를 들어 운동복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쭉 그냥 이렇게 플로어 가이드, 그죠? 층별 이제 설명도 보고 그냥 그 매장만 가요. 남성복 매장 아니면 스포츠 매장. 절대 구경하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은 보통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죠. 저기에 뭐가 있나. 왜냐면 보면 또 사고 싶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백화점은 뭐가 없냐면 일반적으로 벽이 없어요. 벽이. 그러니까 이게 벽이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시성은 되게 좋을 수 있는데 안 좋은 게 뭐냐면 방화 구획이 안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나면 전체적으로 그 1층 전체가 다 불이 퍼질 수 있다. 연기도 퍼질 수 있다. 근데 이게 또 그 층만 퍼지면 상관이 없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어떻게 보면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2층과 3층 다 연결돼서 그쪽으로 또 뭐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열과 연기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앞에 가보면 보통 이렇게 방화 셔터 내려오는 곳이 있어요. 그럼 불이 나면 이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벽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벽 대신의 역할을 하는,
개방된 공간이어야 하지만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이걸 또 방화구획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방화구획이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야. 불이 나면. 아셨죠? 백화점 여러분들 가보세요. 1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앞에 가보면 대부분 이렇게 방화 셔터 내려오는 곳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쓰레기통 같은 거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것이 소방법 위배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저는 백화점 좋아해요. 저는 가서 제가 살 것만 절대 안 봅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둘러봐요. 1층부터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의정부 사니까 의정부 신세계 가면은 10층에 이제 뭐가 있냐면 식당이 있거든요. 그럼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예요. 1층부터 9층까지 한 바퀴씩 다 돌아봐요. 뭐가 있나. 돈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하여튼 1층부터 9층까지 쭉 보면서 오케이. 내가 관심 있는 건 더 유익 있게 보고 아니면 그냥 눈으로라도 한번 훑어보고. 저는 쇼핑 좋아하거든요. 네. 자, 일단 그렇습니다. 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대통령령 한번 가볼게요. 이제 뒤에 가보면 박스 안에 자 보십시오. 대통령령 2조에 가보면 몇 가지 정의가 더 나오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 정의예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대통령령에 갔을 때 정의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무창층. 자, 이게 개구부가 모자란 층이에요. 그럼 개구부라는 건 여러분들 개구부가 왜 있어야 될까요? 이 개구부를 우리가 대표적인 걸 보통 창문 또는 뭐 출입문도 얘기할 수 있지만 개구부는 보통 창문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또는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냥 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개구부가 모자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대부분 피난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 개구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하층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하층은 개구부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창문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창문 만들어봤자 거기 옆에 두더지 있겠지 뭐. 맞잖아. 여러분들 땅속이니까 두더지하고 인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두더지하고 인사할 수 있죠. 두더지하고 인사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굳이 그걸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지. 내 말은 지하에다가.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무창층이라고 하면은 지하층은 얘기하지 않아요. 어차피 지하층은 무창층이야. 지하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무창층은. 지하층은 어차피 개구부가 없다고요. 아셨죠? 그럼 무창층은 여기 중에. 이런 것들을 또 지하층 이렇게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절대 지하층은 우리가 무창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하층은 지하층이에요. 그럼 무창층은 지상층 중에 개구부가 그죠? 모자란 층입니다. 여기 그 개구부는 뭐래요? 채광, 환기, 통풍, 출입 등을 만든 창 또는 출입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피난할 수 있는 창이나 출입구 이런 곳을 우리가 개구부라고 얘기하는데 이 개구부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의 30분의 1이래요. 30분의 1. 30분의 1.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만일 무창층이라고 할 거면 맞습니까? 내가 지상층의 바닥 면적이 예를 들어 300제곱이래. 그럼 내가 그 안에 30분의 1을 했을 때 여기에 바닥에 지금 바닥 면적 대비 설치되어 있는 창문 면적이 10제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면적이 어떻다? 작다. 사람들이 불이 나도 도망갈 건덕지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 30분의 1 꼭 알고 계십시오. 아셨죠? 무창층의 개구부 면적의 비율은 30분의 1 이하입니다. 됐죠? 무창은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얘기한다. 자, 근데 이 개구부나 개구부라고 얘기하는 창문이나 출입구 사이즈가 나와요. 근데 이 사이즈가요, 최소한 뭐에 만족을 해야 되냐면요. 피난할 수 있는 개구부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한 명도 못 나가는 개구멍 이런 것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개구부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개구부는 피난을 위한 개구부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야. 최소한 사람들이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 개구부 사이즈. 그 정도는 되는 게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우리가 무창층이라고 얘기한대. 그럼 보세요. 우리가 창문이 이렇게 있을 때요. 창문이 이렇게 있을 때 또는 문이 이렇게 있을 때 그 크기가 원을 그렸을 때 이 원 사이즈가 최소한 몇 cm? 50cm 이상의 원이 이 안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이즈는 있어야 성인 한 명이 나갈 수 있대요.
아셨죠? 그래서 50cm예요. 50cm. 꼭 알고 계십시오. 50cm 이상의 원이에요. 자, 그리고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요 바닥으로부터 요 거리가 몇 메타 이내래요? 1.2m 이내. 1.2m 이내. 1.2m 이내. 즉 여기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높게 되면은 사람들이 여기를 피난을 위해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뜀틀처럼 이렇게 뛰어 올라가야지. 그치? 그리고 애기들은 어때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잖아. 우리 큰딸이 지금 키가 120인데 120 좀 넘었을 거예요. 이제 놀이기구 다 탈 수 있다고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 120cm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거 안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치? 그리고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 당연하죠. 빈터를 향해 하겠죠. 빈터.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 자, 그리고 여기 화재식 건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장애물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막 방범용 창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또는 장애물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여기를 통해서 피난을 해야 되니까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가볼까요?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래. 그러면 피난층은 이꼬르 1층이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요즘 건물이 특이한 건물이 많아요. 1층에 출입구가 있는 층이 있는 반면 또 지하 1층이나 지하 2층에 가야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건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 구조가 요즘은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무조건 1층은 피난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내 말은. 아셨죠? 그래서 예전에 뭐 소방공무원 시험은 아니지만 타 이제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데 가보면 피난층은 무조건 1층이다. B 잘못된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 피난층도 중요하지만 무창층이 훨씬 중요해요. 됐죠? 그래서 30분의 1 이하 잘 보시고 원 50cm. 그죠? 그리고 이거 1.2. 1, 2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1, 2, 1, 2. 그리고 여기가 5, 5, 5, 50cm. 1.2m 이내. 왜냐면 숫자가 중요한 거니까. 왜냐면 숫자가 제일 잘 나온다 그랬죠. 그죠? 이런 거 그리고 30분의 1. 그러니까 이거는 뭐 1, 2, 3, 5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1, 2, 3, 5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포인트를 잘 따두셔야 돼. 그래서 숫자 위주로. 그리고 빈터, 장애물 설치되지 않을 것, 쉽게 부술 것 이런 애들. 자, 다음 대통령령 제3조에 가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우리가 이제 소방시설이 나오는데 자, 소방시설 종류 5가지 뭐 있다고? 벌써 까먹었어요? 내가 대통령령에 갔을 때 배울 거라 그랬잖아. 5가지 뭐 있다고요? 소, 경, 피, 활, 용. 됐죠? 소화, 경보, 피난, 소활동, 그리고 소화용수. 그죠? 소경피, 용활, 소경피, 활용. 이런 식으로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돼.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소화설비부터 한번 볼게요. 소화설비. 자, 물 또는 그 밖에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기계기구 또는 설비래요. 결국 불을 끄는 설비죠. 이걸 읽었을 때 얘가 소화설비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소화설비에 대한 설명이다. 아셨죠? 그래서 소화설비의 종류에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소화기구가 있어요. 소화기구. 이름이 뭐라고? 소화기구. 그러니까 소화를 위해 사용하는 기계기구. 됐습니까? 그래서 소간자가 있대. 이거 앞글자 따서 외우세요. 소화기구에 뭐가 있다고? 소간자.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 소화기가 있고 요 간이소화용구 종류에는 에어로졸, 투척용, 그죠? 소공간용, 소화약제 외의 것이 있대요. 자, 이 소화약제 외의 것에는 뭐가 있냐면요.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이런 것들은 약제가 아니고 기본 뭘로 불을 끄는 거냐면 얘네들로 위를 덮는 질식이 주소화 효과인 애들. 모래, 팽창질석 처음이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이런 애들. 그래서 소화약제 외의 것에는 이런 애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구 종류에는 소간자, 애투소해 외에는 소화약제 외의 것이 있는데 소화약제 외의 것에는 모래와 질석, 진주암 이런 애들이 있다고.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동 확산 소화기 여기 가보면 얘를 따로 볼게요. 자동 확산 소화기. 자동 확산 소화기는 보통 이런 데 많이 설치해요. 뭐 주택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아파트가 설치가 될 때, 아파트를 올릴 때 보일러실이 요즘은 따로 구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사시면 또는 이제 뭐 빌라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보일러실 쪽에 가면요. 보일러실 천장에 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얘가 보일러실 쪽에 많이 설치가 되는 소화기구 중에 하나인데 이름이 자동 확산 소화기예요. 불이 나면 여기서 자동으로 뭐가 나와요? 약재가 나옵니다. 아셨죠? 자동 확산 소화기 나와 있고 간이 소화 연구에 가보면요. 에어로졸. 요게 뭐다? 킬라. 킬라. 투척용. 요거 뭐예요? 던지는 거. 맞습니까? 이런 것도 나와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실 때 요런 애들을 위주로 조금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공간용이라고 있죠. 소공간용은 제가 여기 위에 넣어놨거든요. 책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여기 교환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가 소공간용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냥 큰 두꺼비 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가 어떻게 되는 곳이에요? 잘 안 보이면 얘가 제어반, 분전반. 전기가 모이는 허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전기가 모이는 허브니까 얘가 피해가 가면 이 실의 전기는 어떻게 된다? 셧다운. 그럼 이게 정말 중요한 설비일까요? 아니면 중요한 설비가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설비죠. 이렇게 전기기기를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곳 또는 전기가 분기가 되는 곳, 여기를 분전반이라고 얘기하는데 또는 제어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소공간이거든요. 소공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실처럼 이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고 요 안쪽에서 불이 났을 때 여기만 딱 끌 수 있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라는 걸 우리가 설치한대요. 그래서 그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지금 여기 그림에 사진에 가보시면 여기 위에 빨간 튜브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불이 나잖아요. 그럼 요 튜브 있죠. 요 튜브가 어떻게 되냐면 녹아요. 녹아서 그 안에 있던 소화약재 있죠. 걔가 쏟아집니다. 쫙 하고 쏟아져요. 그러면서 이 제어반 분전반 내부에 혹시나 나 있던 화재가 어떻게 돼요? 꺼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조그만한 공간 안에 불을 끌 수 있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라는 게 있어요. 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내가 소방시설이 뭔지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어리잖아요. 그죠? 대부분 어리잖아요.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제가 이제 딱 커트라인이니까 거의. 제가 몇 살이야? 내가 39인가요? 39일 거예요, 아마. 내 나이도 잘 몰라요. 만 39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한국 나이로 그냥 예전 나이로 이제 40살인 거예요, 40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나이를 한두 살 먹어가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갈 경우가 있단 말이야. 친구네 집에. 그러니까 언제 가냐면 보통 이제 집들이 할 때, 결혼했을 때. 그죠? 그럼 처음에 세제나 이런 거 사지 말라고. 너무 일반적이야. 휴지. 일반적이야. 뭐 사가는 거야? 특별하게 딱 이런 거. 야, 이게 뭐냐면 스프레이 형식으로 된 소화기야. 이거 불 잘 꺼요, 여러분들. 이런 건 사다 주지 말고 이거 집에서 이거 어떻게 사용해? 이거 안에 액체 있는데. 그죠? 욕 먹어요, 이거는. 이건 욕 먹고 요거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 옆에다가 하나 두고 아니면은 자동차. 야, 자동차에 하나 갖다 놔. 왜냐면 이거 자동차용 이런 소화기도 나오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지, 이제 친구들이. 근데 제 친구들은 공통적인 반응이 돈으로 주지 왜 이딴 걸 사왔냐 이런 식이었는데 이런 식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그런 것들 좀 생각을 좀 하고 계시다가 오케이 이런 거 그냥 사이트에서 가서 에어로졸식 치면 얼마 안 하거든요. 멋있잖아. 내가 소방하는 사람이다. 내가 소방관이니까 내가 이렇게 소방의식이 투철하다. 그 친구가 속으로 약간 재수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새끼 예전에는 안 저랬는데 왜 저러지? 약간 그럴 수 있겠지만 나의 영향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일단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하시고 자 나아가 보세요. 나 자동 소화 장치요. 다 자동 뒤에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자동 확산 소화기가 자동 소화 장치가 아니에요. 아셨죠? 얘는 소화기구예요. 요거 조심하시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주상께 가고픈, 주상께 가 분고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주상께 가고픈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상께 가고픈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주상께 가분고 이렇게 해서 자동 소화 장치 종류 6가지 체크를 조금 잘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옥내 소화전이 있는데, 옥내 소화전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죠. 보통 복도나 이런 데 가보면. 근데 소화전함을 열어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원래는 호스, 그죠? 좀 무거운 호스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렇게 릴이라는 걸 이용해서, 뭐를 이용해요? 릴은 이렇게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쉽게 감고 또 풀 수 있는 릴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좀 가볍게 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얘를 우리가 호스릴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호스릴 방식은 어디에 설치하냐면 여기 설치해요. 노유자.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또는 아기들 있는 곳에 보통 호스릴 방식을 설치한다라고만 지금은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옥내 소화전은 호스릴 방식도 포함을 한대요. 이 멘트 때문에 한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 스프링클러죠. 스프링클러. 자, 이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요, SP 등이라고 해서 제가 보통 SP 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소화 설비의 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설비 중에 하나다. SP. 그리고 얘가 간이 SP. 조금 작은 스프링클러다. 간스. 조기 진압용이다. 조스. 맞습니까? 그래서 SP 등의 종류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3가지다라는 거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SP 등에는 3가지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SP겠죠. 자, 그리고 마에 가보겠습니다.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단독으로 잘 나와요. 물분무 등은. 그래서 물분무 등은 조금 잘 보셔야 되고,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아닌 것은 했을 때 물분무 등 소화 설비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앞글자 따서 그죠? 물 및 포이 할할 분광고, 물분무,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게나물 및 불활성기체, 분말, 강화액, 고체 여로졸, 요런 애들이 들어가 있더라. 그죠? 요거 앞글자 따서 정리해 두십시오. 그리고 소화 설비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옥외 소화전이 있어요. 옥외 소화전. 맞나요? 옥외. 그러니까 옥내가 있는 거고 옥외가 있는 거죠. 그럼 두 개의 차이. 얘는 내, 당연히 안쪽, 외, 바깥쪽.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요 정도는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경보 울려주는 거죠. 삐요 삐요, 불났어요 그죠? 요즘 맨날 동화를 들어가지고 아침에 우리 둘째가 맨날 아침에 틀어놔가지고 TV를 틀 줄 아니까 맨날 틀어요. TV를. 아침에 어린이집 가기 전에. 제가 저희보다 더 이제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럼 나가보면 TV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면 앉아서 TV 보고 있어요. 참 요즘 애들이 그런 게 빨라요. 그죠? 자, 일단 경보 설비.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다. 통보한다. 통보. 그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처음에 단경이라는 게 나와요. 뭐라고 여러분들? 단경. 단독 경보형 감지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그죠? 얘는 여러분들 화재 발생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단독으로 알 수 있는 거지. 단독으로.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앞글자 딸 때 제가 단으로 많이 따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아셨죠? 자, 그리고 비상 경보 설비. 자, 요거는 비경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죠. 비경. 뭐라고 얘기한다고? 비경. 근데 얘를 나중에 갔을 때 제가 B라고 해서 앞글자를 보통 많이 따니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여기 벨, 사이렌. 벨은 경종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 사이렌은 말 그대로 사이렌이 들어있는 거예요. 얘는 줄여서 자탐. 자, 경보 설비의 가장 대표적인 애입니다. 자탐. 그래서 얘를 탐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요. 보통 탐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나중에 갔을 때. 자, 요게 뭐냐면 시각 경보기죠. 시경.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들? 시경.
그래서 얘도 경고자 들어가 있죠. 시경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보통 시라고 얘기할 거야. 앞글자 따게 되면. 근데 거의 안 나와요. 시각경보기는 앞글자 딸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마, 화재 알림 설비 최근에 들어온 거야. R. 근데 거의 이것도 앞글자 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비상방송, 비상시에 방송하는 거죠. 이거는 비방. 자, 시경, 요건 알림, 자탐, 비방. 얘는 방. 왜냐면 비라고 따면 안 되니까 이거 아까 비상경보가 저거였으니까. 그죠? 그리고 자속, 요거는 속이라고 보통 딸 거예요. 속. 자, 통합감시시설. 요것도 무슨 설비예요? 경보설비입니다. 요건 통이라고 딸게요. 통. 아셨죠? 자, 그리고 자에 가보면 누전경보기. 그리고 가스누설 경보기. 자, 누경, 가경. 이것도 거의 딸 일은 없는데 누가. 됐나요? 아까 여러분들 소화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나중에 가면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니까 아까 이런 것들은 그냥 앞글자 땄잖아요. 그냥 요 앞에 걸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앞글자 딸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경보설비 종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경보설비는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들어갑니다. 경보, 탐지, 알림, 방송, 그쵸? 좀 다양하게 들어가죠. 단어들이. 근데 소화설비는 다 뭐가 들어갔었어요? 대부분 소화자가 다 들어가요. 보시면 알겠지만. 소화자가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SP, 스프링클러 이런 건 안 들어가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소화설비다라는 건 학생들이 알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면 지금 알고 계세요. 지금부터는 아셔야 돼. 소방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얘가 단독경보용 감지기예요. 요게. 지금 여기 가보면 사진으로 넣어놓은 게. 이건요. 별도의 뭐가 필요가 없냐면 얘가 필요가 없어요. 얘가 전기기이기 때문에 원래는 별도의 전선이 있어야 전원이 공급이 돼야만 여기서 화재 경보가 떴을 때 이제 소리가 나거나 이제 경보를 올려줄 수 있는 건데 얘는 전선이 설치가 안 되고 요 안에 뭐가 설치가 되냐면요. 자체적으로 건전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 건전지만 갈아 껴놓으면 얘 자체에서 소리도 나고요. 그리고 화재 발생 사실도 얘가 감지를 해줘요. 너무 좋은 거죠. 감지기 자체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원룸 요런 데다가 내가 만일 우리 건물에 감지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요런 것들 방에다가 하나 설치를 해두면 좋겠죠. 그죠? 단독경보용 감지기라는 게 있고요. 보통 아파트엔 필요 없죠. 왜냐면 아파트엔 이게 들어가니까. 자, 요게 들어가는 게 요게 제가 지금 넣어놓은 게 이름이 뭐냐면 요게 자탐. 왜냐면 다른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하면 가지고 오는데 이 자탐은 꼭 한번 지금 보셔야 돼요. 자탐이 뭐냐면요. 혹시 천장을 쳐다봐 보십시오. 이게 있는지 우리 건물에. 요거. 아마 있을걸요? 대부분. 여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다 뭐를 감지하는 애냐면 보통 이렇게 생긴 애가 열을 감지하는 애고요. 이렇게 생긴 애가 보통 연기 감지하는 애예요. 근데 연기 감지기는 거의 없을 거고 대부분 요 감지기일 거야. 요것도 열 감지기긴 한데 열이나 요것도 연기네요. 연기 감지기. 그리고 대표적인 열 감지기 제가 하나를 넣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은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탐에는. 그러니까 자탐에서 중요한 부품이죠. 열과 연기가 났을 때 얘가 자동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디다 신호를 주냐면요. 여기에 신호를 줘요. 자, 이름이 뭐예요? 수신기. 그래서 화재 신호를 여기서 받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화재 통보가 뜨면 경종. 이거는 이제 관리자가 들을 수 있는 경종. 왜냐하면 관리자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자 부분에도 하나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제실자들이 들을 수 있는 건 여기 발신기에 같이 설치가 돼요. 자, 얘 이름이 뭐냐면 발신기. 그럼 이 발신기는 뭐냐? 내가 화재가 발생하면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 가서 눌러주면 화재 신호가 수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감지기와 발신기의 차이. 얘는 화재 발생 사실을 자동. 얘는 화재 발생 사실을 어떻게? 수동으로 알려주는 설비죠. 그죠? 수동으로 바로, 자동으로 바로.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요, 여러분들? 신호가 들어오면 따르르릉 하고 경종이 울려주면 또는 여기서도 경종이 울려주겠죠. 맞습니까? 그럼 제실자들이 이 수신기에 들어온 신호를 보고 또는 이제 관리자가 신호를 보고 본인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제실자들이 수신기에 안에 들어있는
이 음양장치에 의해서 불이 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거요? 시각경보기. 그래서 이 시각경보기는 경종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이 눈을 보고 알 수 있게 LED가 깜빡깜빡거려요. 불이 나면. 아셨죠? 경종 대신에 눈으로 알려주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게. 맞습니까? 얘가 시각경보기. 이게 자탐. 이거 하나가 자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자탐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요. 그래서 학개론 쪽에서 자탐이 상당히 중요하죠. 학개론 쪽에서. 나중에 소방시설론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각경보기 방금 말씀드렸죠. 얘가 시각경보기고요. 자, 화재 알림 설비.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요. 이제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거예요. 전통시장. 그냥 시장에 설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재 발생 사실을 방송으로 알려준대요. 방송으로. 자, 요게 속보설비인데, 자, 속보설비는 여기다가 속보기를 하나 달아놔요. 자탐에. 수신기 옆에다가 속보기 하나를 달아서 만일 화재 신호가 수신기 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속보가 어디다 속보를 해주는 거냐면 119에 알아서 속보를 해줘요. 즉 119에 알아서 연락을 해줘요. 다이얼을 저절로 해줍니다. 119 다이얼을 저절로 눌려줘요. 그러면 119 신호에 바로 어떻게 보면은 신호가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화재가 났다라는 걸 소방관서에 바로 알려주는 설비입니다. 통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지하구라는 곳에 설치하는 자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 개념인데 지하구에 설치가 되는 자탐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통감. 그리고 누전 경보기, 누경, 누설 전류가 생겼을 때, 가스가 누설됐을 때, 그죠? 그래서 누경, 가경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피난구조 설비. 자, 읽었을 때 알 수 있어야 돼. 이게 피난구조 설비를 설명하는 거라는 걸.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피난기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조환. 이거 별도로 알고 있어야 돼요. 사조환, 사다리, 구조대, 왕강기. 또 간이 왕강기까지. 왕강기는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얘는 비연속. 즉 얘는 일회용이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밖에 화재 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 갔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공기 매트. 이 정도 볼까요? 공기 안전 매트. 스턴트맨들 뛰어내리는 거. 요게 공기 안전 매트예요.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하셨죠?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구조대. 이 포지죠, 포지. 이게 포지라는 걸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쭉. 얘는 이제 우리가 직접 어떻게 보면 걸어서 약간 레펠 타듯이 내려오는 왕강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왕강기는. 근데 구조대는 거의 볼 일이 없죠. 그리고 이것도 요 박스만 보지 이거 까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까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 그래서 피난기구 종류에는 사조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기구 종류에 방화, 공기호흡기, 인공수생기, 방방인공. 아셨죠? 방방인공. 그래서 공기호흡기, 인공수생기 이런 애들이 들어가더라. 인명구조기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방열복은 요 혹시 보이십니까? 요거 은색옷? 요게 은색옷이 방열복이에요. 그래서 복사열을 막아주는 거. 방화복은 요거. 근데 방화복은 요거 다 포함입니다. 안전모, 장갑, 그리고 밑에 이제 신발까지 있거든요. 다 세트로 방화복이라고 얘기한대요. 공기호흡기, 요게 공기호흡기죠. 인공수생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사람의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게 인공을 소생할 수 있는 인공소생기라는 게 있대요. 다시 한번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인공소생기. 자, 그리고 다 여기 보시면 요게 중요하죠. 피난구조 설비에 들어간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띠 형태로 되어 있는 유도선, 불이 들어오는 유도등, 표지판 형태로 되어 있는 유도표지. 이 표지판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요즘은 잘 안 쓰죠. 여러분들 야광 스티커 아세요 혹시?
저는 이제 예전에 잘 때 여러분들 여기 천장에 야광 스티커 별이나 달 이런 거 붙여놓고 이제 자기도 했거든요. 그럼 불 끄면 여기가 쫙 하고 이쁘게 딱 들어오잖아. 그걸로 만드는 거야, 표지는. 근데 표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죠. 이거 잘 사용 안 합니다, 표지는.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소방시설에 들어가 있는 거고, 유도등은 대부분 등이나 또는 선, 얘를 설치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 뒤에서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비상조명등, 요거는 복도나 통로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전시에 그쪽에다가 이제 불을 밝혀주는 설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건 휴대용 랜턴, 휴대용 비상조명등, 그죠? 그래서 선등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비조, 그리고 휴대용 비상조명등 들어가 있죠. 조명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 요런 애들이 뭐가에 들어가더라? 피난구조설비에 들어가더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조명등 비조, 그죠? 그리고 휴대용 비상조명등 휴대, 그래서 조, 휴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 네 번째 소화용수설비. 자, 소화용수설비 보기 전에 요게 유도등이죠. 이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지 않나요? 유도등? 이거 못 봤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주의력이 없는 거야. 조금만 주의를 살펴봐도 무조건 있어요, 요거는. 복도나 통로 또는 출입문 이런 데. 저희 스튜디오 지금 제 사무실 위에도, 문 위에도 피난구 유도등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뭐예요? 이제 띠 형태로 설치가 돼서 피난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LED가 들어와서. 요게 이제 개구리 눈알처럼 생긴 게 여기서 이제 불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게 이름이 비상조명등. 그리고 요게 이제 랜턴처럼 생긴 거 이름이 뭐예요? 휴대용 비상조명등.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화용수 설비가 있어요.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다. 다음 항목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와 소화수조 저수조, 요거는 종류 그냥 완벽하게 알고 계십시오.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자, 근데 이게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소화설비로 오답으로 나올 수 있어. 왜냐하면 다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화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소화활동설비. 요거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할 때, 그죠? 얘는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라고 했죠. 그때 얘네들이 들어가더라. 이제 6가지가 뭐예요?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돼. 소화활동 설비는 재연, 연송, 연살, 연방, 맞습니까? 그리고 비콘, 무통. 재연의 재, 연송의 송, 살, 방, 콘, 무. 재송살방, 콘무. 요 6가지가 무슨 설비다? 소화활동 설비다. 그래서 재연은 연기를 제어하는 설비고, 얘네들은 송수구라는 게 달리는 설비예요. 그래서 건물 외벽에 가보면 이렇게 금색으로 해가지고 애기 엉덩이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걔가 이제 송수구거든요. 얘는 비상시에 전기, 콘센트를 사용하는 거고, 얘는 소방대끼리에 얘를 원활하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제 요거까지 딱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해가지고 방화문이나 방화 셔터 얘기한다 그랬죠, 제가 아까? 소방시설 등에는. 맞죠? 그리고 제 5조 특소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소물, 요거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고요. 여러분들 정리를 하실 때 먼저 별표 1, 시행령 별표 1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냥 구분하는 거 나와요. 다음 중 소화설비가 아닌 것은, 다음 중 경보설비가 아닌 것은,
다음 중 피난구조 설비가 아닌 것은 대신에 정의도 한 번씩 다 보셔야 돼. 피난구조 설비 정의, 소화 설비 정의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행령 별표 2가 나오는데 그 시행령 별표 2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